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 164회 2부 시작합니다. 저희 아빠 선대인과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 힘을 모아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보 앱 집코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을 때 이젠 집코치와 상의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집코치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네, 저는 개구먼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고요. 네, 우주 최고의 광고 천재 선딜 오빠 그리고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늘은 개인 자격으로 오신 김지석 소장님, 네. 낙곱살 신재생 에너지, 담당관님이시죠? 네. 네, 김지석 담당관님, 김지석 소장님, 네, 모셨습니다. 자, 오늘 낙곱살 164회에서는요, 우리 사회를 뜨거운 논란으로 달구고 있는 탈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주로 탈핵 정책에 관련된 얘기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과 탈석탄을 천명하면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두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고 나니까 조중동에서 그냥 하루가 멀다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 까는 기사들 그리고 원자력 그냥 빠는 기사들이 그냥 많아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량은 해마다 약 398만 메가와트. 3년 뒤인 202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이 발전량보다 약 100배 가까이 늘려야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땅이 있어야 태양광 발전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제성도 문제입니다. 태양광으로 1kWh의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40원. 원자력과 석탄의 2배가 넘습니다. 3,5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이 예정된 곳입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이 주변의 복숭아 농사를 망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도 복숭아가 온도 지배를 많이 받는 품종입니다. 기온이 2도 정도만 올라가도 복숭아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국에 22,000곳, 올 들어서만 1,900여 곳이 새로 생길 정도로 급증 추세입니다.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사업이 곳곳에서 새로운 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도 무시 못할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태양광의 가동률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일조량뿐 아니라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온도가 25도를 넘어가면 오히려 발전 효율이 떨어져 일조량이 아무리 많아도 온도가 높으면 전기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여서 전력 피크 때인 겨울철 밤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신재생 에너지 비판 뉴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김지석 소장님 그런 기사 많이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좀 어이없죠, 좀. 예. 근데 뭐 신문 뭐 기사들 중에서 뭐 인상 깊었던 기사 뭐 이런 거 없었나요? 조선일보에서 네. 그 태양광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바람도 약하고 햇빛도 뭐 땅도 좁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목표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하려면 서울의 60%를 태양광으로 깔아야 된다. 그 제가 이제 그 페이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행정구역도를 한번 저기 출력해 보시면 서울 굉장히 작아요. 네. 조그맣죠. 다른 네. 지역에 비하면. 서울 60%라는 그 땅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용인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네. 그 용인시의 3개구 가운데 처인구가 네. 용인시 전체 면적의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처인구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비유를 제대로 하자면
용인시 처인구의 한 80% 정도의 면적이면 예,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서울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막 천만이 살고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예, 같은 면적으로 따지면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구에 80% 면적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딩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잘한 거가 서울이 60% 그러니까 그럼 땅값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 아까 말씀한 1,000만 명이 사는 곳에 뭐 그러면 뭐 한 600만 명은 나가야 되는 건가? 암흑 속에 살아야 되는 건가? 막 태양광 패널 그림자 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포천시만 해도 서울의 2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포천시의 한 절반 정도의 땅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지도에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한번 잘게 쪼개가지고 한번 전국에 뿌려보세요. 그건 가루예요, 가루. 가루에서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지도를 크게 출력해야지 안 그러면 자르기도 어려워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아 진짜. 아 근데 앞에 그 일부에서도 그렇고 이 기사들 내용이 굉장히 그 일반 분들이 좀 그냥 바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 너무 많네요. 오해를 시켜서 굳히려고 만드는 기사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 원자력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문화재단이 뭐 1년에 거의 100억씩 쓰면서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런 기사 오늘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쓴 기사들. 그런데 그건 겉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지원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쓰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세세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 1년 광고비에 거의 3분의 1을 올해 상반기에 다 썼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을까 봤더니 아무래도 탈원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광고비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쓴 것 같고 딱 그 광고비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받았냐 봤더니 순서가 조선, 중앙, 동아 이 순서더라고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낸 자료입니다. 네, 역시나 그 기사량의 또 순서가 또 비례한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원전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광고 영업을 하는 용어로 지금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 참,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낙곱살 뭐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걸 좀 저희가 널리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광고하면 대놓고 그냥 광고하잖아. 그렇지. 우리 파이스톤 코팅기 좋다고.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에 여자의 독서.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자의 독서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여자의 독서를 한 번 읽은 사람은 계속 읽게 되어 있다. 왜? 왜? 책 내용이 너무 좋았어. 근데 제가 그 하나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제가 그 밥 먹고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덕수궁을 한 바퀴 돌아요. 왠지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과거 예전에. 예전에 그거는 왕실에 사셨어요. 왜? 4시. 저희 거기 사진을 그냥 찍어봤는데. 네네. 요런 사진이 찍혔어요, 제가. TV조선이 뒤에 보이는데요? 네, TV조선 건물에 태양광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태양광이 있네요. 네, 제가 봤을 땐 취재하면서 좋은 건 알아가지고 설치는 하고, 자기들이 또 할 일은 있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아니, 광고를 받았으면 또, 그럼 거기다 원전을 설치해야 되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다. 조선일보 한복판에 그러면 원전을 설치. 조금만 아니면 거기다가 폐기물 설치. 안 돼요. 그 옆에 제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야, 일단 설치하고 보자. 근데 또 태양광 발전을 또 TV조선에 하고 있다라는 또 깨알 정보를 우리 재밌네요. 또 김수정 소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하여튼 유해한 환경에서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광고 나갈 건데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 우리 광고를 안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이거 우리는 막 이런 거 막 영원히 해준다니까. 영원도 없어 그냥. 광고에 못 매달았어. 스킨 코치. 스킨 코치. 이거. 집 코치랑 비슷하네. 그렇지. 스킨 코치. 집 코치 알고 스킨 코치.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10가지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다. 이야, 근데 이건 진짜 좋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벤조페논, 합성 착색료, 메칠 파라벤 이거 안 좋잖아. 요런 거
하여간 뭐 기타 등등 10가지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대표님이랑 그 딸아이 2살짜리 딸아이랑 같이 쓴대요. 이 화장품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써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Deep Moisture 5D 미라클 크림.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읽으면 OD인 거지. OD 미라클 크림. 아, 웃기지도 않고. 이상하게 광고. 아니, 왜? 웃잖아, 우리 작가는.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 지금, 이거 구입하시려면요. 스킨코치. 따따따 좀 하지 마. 없어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야. 그럼 www.skincoach.c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지금 되게 앞에 게스트 분들이 되게 당황해하세요. 지금. 아니 뭐 상관없어 우리는. 광고의 영혼을 광고계의 김용민이네. 광고의 영혼을 받았다니까. 영혼을 우리는 파우스트 박사의 거래를 한 거야. 파우스트 나왔어 드디어. 영혼을 팔았다고. 영혼을 팔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 메이드 인 코리아. 자, 중요합니다. 네. 스킨코치. 자, 그러면요.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근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는 뭐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자, 태양광 에너지 가장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담당관님 또 질문을 오늘 방송 나가면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소 돌리고 계시잖아요. 짭짤합니까 요즘도? 돌리진 않고요. 그냥 두고 있고요. 얘가 돌아가는 게 없어요. 움직이는 게 없어서. 그냥 놔두면 된다. 그냥 방치. 네, 그렇죠. 네. 뭐 2년 조금 넘었는데 한 4,500 정도 벌었죠. 그동안에? 얼마 투자해서? 설비 투자비가 한 2억 1,500. 그러면은 그럼 수익률이 20%예요? 아니 2년 동안 돌린 거니까. 그럼 연간 허튼 10%는 경비 조금 내면 9% 조금 넘는. 야, 9%면 어마어마하다.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있는 자의 여유. 어쩐지. 9% 괜찮은데. 9% 괜찮다 진짜. 아니 버펫 형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네요. 만약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이 6% 5% 아니에요? 6%가 아니라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5%도 착시야. 왜냐하면 5%는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높잖아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세입자가 빠져나갈 때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야 되죠. 거기다가 사실 뭐 다 내진 않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늘어나면 이제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도 내야 되고 늘어나고 또 건강보험이 올라가고 사실은 실제로 지는 게 3% 정도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뭐 그 고생해가면서 3%? 또 뭐 또 매물 또 좋은 거 있나 없나 계속 발품 팔아야 되고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 그게 그런 거보다는 지금 태양광 발전소는 투자해 놓으면 따로 신경 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너무 이야기 좀 들어봐. 끼어들 때 아직 좀. 정말 산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 전기 한 1%도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그래요? 예, 지금 영국만 해도 25% 정도 되고. 그럼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좀 많이 지금 엄청 많이 부족하죠. 게다가 이게 빈자리를 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대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까지 가야 돼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요. 이유진 위원장님은 지금 또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약간? 저 그 배지 좀 약간 비싸 보이는데 좀. 저도 태양광 투자 3군데 하고 있는데요. 오, 네네. 하나는 얘기해 주세요. 김주석 태양광 제가 이름 붙인 김주석님한테 제가 500만 원. 500만 원 투자. 네네. 그리고 양천구 시민발전소에 500만 원, 네. 등군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원불교구 하는 거에 2천만 원. 네. 상당히 저도 모아서 열심히 태양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셨는데 태양광을, 얼마 정도 수익을 거두시고 계시나요? 이게 제각각이에요. 이제 보면은 김주성님은 정말 500만 원 냈는데 달마다 한 2만 4천 원씩 저한테 그냥 매번 제 통장에 김지석이라고 찍힙니다. 돼 있고. 이번에 양천구 거는 7.5예요. 7.5. 500만 원에 7.5. 7만 5천 원. 1년 만기 아니에요, 근데? 1년 만기. 1년 만기. 네. 근데 왜 이렇게 싸게 줘요? 저기 7만 5천 원 줘요.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녹색 땅이니까 탈핵 에너지 전환 이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들이 그런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한 5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자산 구조가 우리처럼 땅, 오피스텔,
뭐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에게도 이번에 원전 줄이고 석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온다. 그러면은 많은 시민들이 태양광, 풍력 이런 데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바꿔줘야지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의 전환을 저는 앞당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원이 내가 태양광은 해봤으니 풍력 발전기를 사람들을 왕창 모아가지고 정말 크게 한번 이 풍력 발전기를 시민 풍력 펀드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풍력 발전은 스케일이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어쨌거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람의 그 강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5%가 풍력 발전으로 지금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김지수 소장님 굉장히 좀 웃으시는데 좀 너털웃음 웃으시는데 왜 그러시죠? 일단 에너지 사업도 안 해보신 분들 저러고 계시니까 귀엽고요. 귀엽어. 쫑쫑쫑. 귀엽대. 쫑쫑. 근데 풍력은 이제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완전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 성격도 다르고, 이건 정말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고장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숨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골치 아프고, 아까 말씀한 대로 바람을 측정해가지고 되겠구나 해서 이제 꽂아놓는데 이제 그게 바람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랬을 때 좀 이제 운영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하면은 일정해요 거의. 그러니까 풍력은 좀 섣불리 아무튼 좀 시민들이 잘못 덤볐다면 큰일 나고요. 근데요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투자도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이 그 태양 발전 이거를 시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는 돈 내고 싶은데 국가가 한다 그러면은 서울시가 한 적은 있어요. 서울시가 한 적이 있어요. 해피펀드, 해피펀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풍력도 이 우리가 시민들이 모여서 풍력 발전기 세우자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를 끼고 부지를 정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시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 꼭 땅이 있어야지 태양광 풍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땅은 없어도 투자해서 태양광이 늘어나는 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주면 되는 거죠. 저는 한 가지는 웬만하면 태양광을 하세요. 지금 여기 태양광 덕후. 풍력은 태양광 저는 다시 돌파. 풍력. 새로운 거 시도. 하세요. 저는 좀 리스크 있는. 나는 그럼 새로운 거 이야기할게. 나는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 나는 그 급속 충전기 회사. 그것도 뭐야? 이건 있잖아. 그거 전기차? 전기차 급속 충전기 회사 이런 거 투자하면 앞으로 대박 나. 김지성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말 흘려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진지한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를 제대로 읽고 이른바 큰 메가 트렌드를 읽으면 그 흐름 속에서 사실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그 투자 같은 것들도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김지숙 담당관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전기차 산업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커지면 당연히 그 전기차 산업에 뒤따라서 배터리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널리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충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필요하고 또 운영 업체들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기존에 이렇게 쇠락하게 가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요 훨씬 효과적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그래 뭐 사회 문제니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근데 투자라는 게 무슨 콕 찍어서 예를 들면 이 종목 사세요, 이 펀드 가입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 큰 흐름들을 읽고 거기 속에서 자기가 연결지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왕 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뭐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지만 좋은 또 회사에 또 내가 기여를 한다.
이러면 또 뿌듯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돈을 더 벌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뭐 돈을 뭐 좀 덜 벌더라도가 자꾸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아까 오피스텔 말씀하셨지만 아니 저도 뭐 나름대로 상가가 있어요. 충남 공주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자시네. 알부자네. 거기는 정말 부동산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아 그래? 똥이에요 똥? 거의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 노인분들만 인구가 빠져서 이제 고령화 고착화된 도시예요. 공주가. 그래서 근데 정말 공실 나면 글쎄 뭐 수익률 뭐 자시고 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전기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걸로 에어컨도 돌리고 정차 충전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자가 돼가지고 생활이 되는 거니까 독일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가 여러 사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일단 각자 할 수 있는 스케일이 되니까 태양광을 해보시고 근데 저 플러스 이제 알파로 충전소를 저도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주 쪽에. 근데 그거는 수익보다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충전하기 힘들면 여기서 그냥 타고 가라. 그냥 뭐랄까 약간 좀.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잘 되면은 뭐 그거를 기반으로 뭘 조금 만들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정말 태양광 발전이 그러한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선거 때 왜 문재인 후보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자기네들 밥그릇을 차니까. 뺏을까봐. 근데 공격을 하는 거는 되는 걸 공격을 하지 안 될 공격을 안 하거든요. 아,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당연히 관심도 안 받을 거면 거의 공격할 필요가 없는 내지는 거죠. 했는데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면 내버려 두죠. 근데 얘는 하면 되거든요. 그럼 걔는 못하게 막아야 돼. 필사적으로 거예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왜 비우는 거야? 아니요. 비웃었는데? 자,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 제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날씨의 영향을 너무 받는다. 아니, 밤에는 당연히 해가 없으니까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고 비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장마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는 나라는 태양광 답이 없다. 뭐 또 여름에 전력 소비량이 제일 많은데 그럼 비 오고 이러니까 장마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태양광 발전 방해를 받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럼. 난 전화 시간 많이 하게. 나만 돈 벌게? 요즘은 정경 이래요. 그럼 하지 말라고. 나나 시원하게. 아니 좋은 거 알려줘가지고 몇 번씩 알려줬는데 그냥 해야지 왜 안 해? 역시. 하지 마요 그럼. 진짜. 나나 할게. 야 이거 답이 이거 진짜 너무 명쾌한데. 이런 얘기하니까 막 하고 싶으네. 저 하게 해주세요 제발. 발칙스댕이 잡고 싶다. 시작해볼게요.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름에 장마 오는 그러면 발전량이 좀 줄어요. 근데 그때는 에어컨 별로 안 필요하잖아요. 시원하니까. 더울 때 땡짱짱 칠 때 햇빛도 많이 그럼 전기도 많이 나와요. 에어컨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햇빛 짱짱 비칠 때 태양광도 전력 생산 많이 되니까 저 수학연구소 오실래요? 굉장히 논리적이셔서 모시고 싶은데 저희 연구 그거 만들려 논리연구소 논리연구소. 저희 곽현아 수학연구소 모시고 싶은데.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그릇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배터리 저장을 해야 되는데 비싸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그게 큰 게 없거나. 근데 이제는 그게 좀 서서히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참고로 이제 영국에서 원전도 짓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패러데이 챌린지라 해가지고 패러데이가 이제 그 전기의 원리를 개발한 사람, 발견한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배터리 연구와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자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차도 안 되고 스마트 그리드도 안 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도 안 된다. 사실 이게 배터리 없으면은 이제 안 돌아가는 게 돼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뭐 밤에 안 나오는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일단 하나는 배터리를 좀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면 돼요.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냉장고나 돌리고 그냥 자면 되지. 그렇지. 사람이 해 뜰 때 일하고 해 없을 땐 자야지 건강에 좋아요. 요번에 지금 텍사스 지역에 그 하비라고 허리케인 하비 와서 지금 현재
추정한 게 180조 원 피해예요 지금. 차량이 50만 대가 물에 잠겼고 그다음에 지금 그 화학 공장에 전기가 끊어지면서 냉각이 안 돼서 터지고 있습니다 막 지금. 그 대피하고 그다음에 물은 많은데 소방용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불을 나고 있어요. 불을 못 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피해가 오는 게 기후변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건데 아니 뭐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전기 조금 싸게 쓰고 아니면 약간 뭐 불편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건 좀 사실은 되게 배부른 소리랄까 미련한 소리랄까 그래가지고 근데 다만 태양광에 대해서 의심스러우시면 하지 마시라. 그렇잖아도 지금 땅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경쟁이 심해서 힘드니까 좀 쉬세요. 쉬다가 나중에 좀 뒤늦게 들어오세요. 그럼. 오 멋지다. 와, 이 자신감. 이 자신감. 예, 저도 태양광 관련해서 재밌게 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서울시 정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초기부터 디자인하고 한 5년 동안 지금 실행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는 태양광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낸 아이디어가 베란다 미니 태양광이었어요. 네. 아파트 베란다에 다는 거. 근데 처음에 그거 할 때도 지역 이거 베란다에 태양광 달아서 자기 집에서 직접 쓰는 모델이었는데 떨어지면 사람이 다친다, 미관이 안 좋다, 실효성 없다, 상당한 막 비판으로 이 미니 태양광 정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해 그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 있다 이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올해만 서울에 지금 미니 태양광이 지금까지 보급된 것만 34,000 가구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요? 예. 올해만요? 예. 올해까지 지금 누적해서 올해가 한 14,000 이렇게 해서 34,000 가구가 보급이 됐는데 이 스토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동대문구에 홍릉 동부 아파트라고 400세대가 전 세대 미니 태양광을 아파트에 다 설치했어요. 100% 미니 태양광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막 더운데 경비 아저씨들이 에어컨 잘 못 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에어컨 내 전기요금을 누가 내나 이거 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아예 경비실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달아가지고 이 경비실에서 쓰는 에어컨은 이 태양광으로 쓰시라고 요런 사례들이 막 늘어나는 너무 거예요. 좋다.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익숙해지지 않는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익숙치 않아서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지석 님 같은 경우에는 딱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럴 마음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좀 빨리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방법도 찾아주고 지자체나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나도 내 아파트면 나도 좀 설치하고 싶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도 전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미니 태양광 저희 집에 맨 먼저 설치해봤습니다. 그래요? 들고 가면 됩니다. 딱 떼가지고. 예. 우리 집 서양인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저기 업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업체가 정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 아니 너무 디테일한 거 여쭤봐서 죄송해요. 좋습니다. 네. 아유 근데 서울에 남양 사는 집 얼마 없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알겠어요. 돈 좀 버세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 괜히 웃기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가능한가요? 정말로? 만약에요. 진짜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그 풍력 발전, 태양광을 우리가 다 돌렸다. 가능할까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근데 하나만 또 제가 반문해 볼게요. 100% 담당하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석탄 100% 하는 나라 있나요? 원자력 100% 하는 나라 있나요? 가스 100% 하는 나라 있나요? 다 없죠. 네, 왜 태양광만 나오면 100% 할 수 있냐고 막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에너지 배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 섞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면서 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이제 좀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데 너 100% 할 수 있냐 100%? 100% 돼? 막 너 100% 안 될 거면 하지 마. 나까지 힘들 수 있어. 이러면서. 야, 진짜 그러네요. 이쪽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소장님. 말이 안 되는 그 논리가 말려 들어가면 끝이 안 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냥 뭐야 왜 100%야 되는데 오늘 진짜 명쾌하게 답을 주시네요. 정말로.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니까 막 전기가 들쑥날쑥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이제 시켰어요. 원래 약간 좀 문제 있다라는 결론을 원했었는데 결론 나온 게 아직까지는 한 20% 정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네, 오히려 더 나아진 점도 많고 근데 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지는 뭐 좀 뭐 봐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하. 근데 우리 지금 1%잖아요. 1%. 1%인데 왜 100% 얘기하면서 왜 출발을 못하냐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태양광 참 사랑스럽네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할까 어디다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좀 웃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보통 경제지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 보수 신문도 그렇고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아 그렇죠. 조중동과 경제지 아니 이런 것들은 보수와 상관없이 그냥 광고에 눈 멀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린 보수라고 자꾸 딱지 붙여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진짜 보수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신문들이 거의 작정을 하고 태양광은 안 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막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중국 태양광 환경 시한 폭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일으킨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태양광이? 그렇죠. 이게 폐 모듈 이런 건데. 네, 제가 좀 차근차근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내륙에 그 태양광 패널 모듈이 설치가 많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20년 뭐 30년 후에 이거 이렇게 폐기하게 되면은 너무 멀어서 그걸 수거해 오는 뭐 트럭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 태양광 모듈이 실리콘 고거하고 플라스틱 판 알루미늄 프레임의 강화율이거든요. 근데 청 그거를 이제 거기서 실어 오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돼요. 아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 않. 얼마 안 돼요. 얇잖아요. 슬림하고 슬림. 네. 슬림. 아니 그런 식의 논리라면 아파트는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 3, 40년 만에 허문한데 그렇죠. 그 건축 폐기물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데. 아 근데 이거 패널도 수명이 한 30년. 35년 정도. 35년 정도. 비슷하네 아파트 수명. 비슷하게 거의.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한편으로 이 얘기도 또 있잖아요. 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가 환경을 파괴한다. 네, 그래서 요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밤새 운동을 하거나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데요. 자, 중앙일보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태양광이 친환경, 환경 파괴, 마을 두 동강 낸 태양광 발전 산업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나오는 주민들의 목소리 이렇습니다. 산을 허물고 태양광 시설을 세우면 올해처럼 물난리가 날 경우 토사가 마을로 흘러들어와 큰 피해를 볼 것이요. 태양광 지별판 반사광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요. 나무를 베고 나면 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질 것이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면 양봉업을 접어야 할 판이요.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했다는데요. 농약 좀 그만 쳐. 벌 다 죽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벌 얘기는 그렇고요. 네. 벌은 뭐 니코토이드 뭐 이런 그 농약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제일 심하고요. 네네. 그리고 반사광은 우주로 반사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거의. 네. 각도가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이 태양광은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야지 반사시켜 버리면 전기 못 만들어요. 그 최대한 반사 안 시키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페인트 칠해진 건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덜 반사합니다. 이거는 뭐 산업부 자료 나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산을 뭐 허문다고 했는데 산을 허무는 거는 사실 토건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암석 채취하고 이럴 때 많이 허물고요. 네. 이건 이게 살짝 각도를 좀 줄여주긴 하는데
배수로 설치하고 잘 하고 나면 뭐 이것 때문에 무너질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보기에는 좀 안 좋죠. 예, 보기에는 좀 안 좋고. 근데 저기 뭐야 그 왜 서울에서 그제 산 무너진 거 있었죠. 우면산. 네. 거기 태양광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좀 예, 그리고 뭐 지별판 반상황 때문에 농작물 생육에 지장있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복숭아 농가들 같은 경우 갑자기 뒤늦게 비가 와가지고 포도농사 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 원래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포도가 좀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보는 게 농민들이 제일 피해보고 있거든요. 날도 더워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 요즘 기후를 예측할 수가 네, 막 오락가락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보고 기후변화를 그나마 막는 게 태양광인데 그렇죠. 엉뚱하게 이제 태양광을 태양광이 원인이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막 그 토목공사를 하니까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난 저 보기 싫다라는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피해가 있다는 건 사실은 예. 의사가 우리는 마을에 와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 뭐 이런 뭐 말 좀 논리 같은 건데 세계 어디 가도 농촌 지역에 조금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좀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는 것 같고요. 네네.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오해다. 네, 근데 하나는 말씀이시고요. 공사 끝나고서 그 밑에 또 풀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보기 나쁘진 않아요, 별로.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땅을 이제 파헤치고 나무를 베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사실 흉하죠. 자, 그 밖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에 희귀금속, 중금속이 들어간다. 뭐 나중에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의 오염 문제 이런 게 심각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핵 폐기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좀 가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양광을 미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PV 사이클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서 이게 시민사회 조직 NGO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은이나 구리나 코발트 이런 희귀 금속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태양광 막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충북 진천군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 이것도 보급도 됐지만 이걸 재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재활용해서 다시 쓰고 이런 방식 이런 것도 지금 사업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사업 하려고 그러면은 망해요. 왜냐면은 수명이 보증 기간만 25년인데 이게. 그러네. 지금 또 저희가 시작하는 지금 차원이기 수명이 때문에. 뭐 한 35년 40년 정도 보니까. 그러네. 그거 재활용하려고 막 지었다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화는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추이를 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사업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말 순서가 돌아와서 우리도 쌓이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 역시 가격입니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야, 이 얘기 이제 저도 지겹네요.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겨워. 원전은 값싸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야, 이제 이런 말 우리 하지 말자고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오해가 풀린 것 같습니다. 저기 동국대 박정훈 교수님이라고 그 한수원 출신이신데 이제 그 교수 생활하시면서 이제 솔직하게 목소리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분 얘기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그분은 보여주시는데 보면은 전기요금 다 올랐어요. 원전을 줄인 국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뭐 원전하면 무조건 내려간다. 이거는 그 예전에 70년대 말에 아마 그때 이제 처음에 원전 들어올 때 좀 싸게 돼서 내려간 거지 뭐 어느 나라 가도 뭐 원전이 늘어났다고 싸진 데도 없고요. 원전이 안 늘어나도 싸진 데도 없고요. 다 조금씩 그냥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호기도 이제 중단하고 그래서 올여름에 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기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그게 석탄 발전소를 몇 개를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요. 돌아가서 좀 전기가 좀 남는 상황이에요. 지난 정부 시기에 저희가 발전소를 꽤 많이 지었습니다. 석탄도 원전도 많이 지었고 가스 발전 설비도 많이 지었어요. 실제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많은 발전소가 가스 발전소입니다. 근데 그 가스 발전소, 가스 발전소가 제일 용량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스 발전소 가동률이
30%에서 40%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전기 생산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쉬고 있는 대기 중인 네. 발전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매우 적기입니다. 발전 설비가 매우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꾸고 에너지를 전환하기에 매우 시간을 충분하게 벌 수 있는 좋은 시기이죠. 그래서 전기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젠 더 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질 마세요. 보면 혹하니까. 보질만 오늘 좀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진짜. 쏙쏙 옵니다. 쏙쏙 들어와요. 네네. 자, 이제 미래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이제 값싼 에너지를 많이 팍팍 공급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소비도 팍팍 생산도 팍팍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장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값싸게 많이 공급해서 많이 생산하고 우리도 많이 쓰자. 이게 옛날에 아주 낡은 방식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있고 발전소 지어서 우리 보냅니다 쓰세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면은 필요한 시기에 조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이게 피크 관리인데 보니까 저도 최근에 한 회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수요 자원 관리 시장이라고 있어요. 전기 한창 많이 쓸 때 자 수요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전력 소비량을 줄여요. 이 회사 하나가 자 지금 전기 많이 쓰니까 전기 용량 줄여주세요라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원전 2기 용량을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를 줄여서 피크를 완화하게 되면은 그만큼 설비를 과잉으로 안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데이터 기술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그다음 송배전망도 이제 이렇게 망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도 들어오고 또 이런 충전 시스템이나 이제 저장 시스템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더 다양하게 아주 똑똑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더 많은 일자리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발전소 지어놓고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더 좋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쓰고 이런 시대로 갈 시기가 우리도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늦었죠. 그런데 이 기회에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야죠. 네네. 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렇게 요즘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폭염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전력 생산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도 좀 집에 헛되이 쓰이고 있는 전기 없나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김지석 소장님, 태양광 발전 전도사. 우리나라에 이분밖에 없죠? 1호라고 해야 되나? 네. 1호? 아, 그건 아니다.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얘기 안 하고 다니거든요, 별로. 왜냐면 나만 해야 되니까. 경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나만 벌어야 저는 되는데. 눈치 없이 막 얘기 다니는 건데 기후변화 막으려고. 근데 전도사 1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1호. 전도사 1호. 사업자로서는 저는 그냥 좀 이제 늦각이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태양광 발전 전도사 1호. 네네. 1호 전도사. 자,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가지신 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게시판에도 엄청 글을 많이 한번 김지석 소장님 나오시고 나면은 막 난리예요. 막 묻고 막 어디 가서 막 설명 들을 수 있냐 그러고 막. 몇 분 뵀어요. 네. 실제로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알려드렸죠. 하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한 분 있다. 팟캐스트를 들은 분인데 네. 저도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화 상담을 제가 해주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독일에 산대요. 남편 따라 독일 가 있는데 팟캐스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제가 이제 염가로 이제 전화 상담 해드렸는데 2주 있다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남이 하던 발전소를 인수 받아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지금도 이제 제 밴드에 이제 연락 들어가 있는데 만족하셔가지고 지금 오빠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면 되냐 그러고 있습니다.
독일분이 한국 와서. 그게 근데 저도 보니까 독일에서 그 흔하게 보다 보니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마침 근데 이제 선대인 소장님의 훌륭한 팟캐스트에 저기 나는 꼽사리다를 들었고 이어서 확 그냥 근데 이게 행동력이 한 3년 공부하시고 못하는 분들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 번 듣고 전화 한 번 하고서 지르는 날라와서 그냥 삽버리는 거 있는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 보면 예전에도 많이 알고 막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행동에 옮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가물가물한 게 예전에 무슨 팟캐스트 녹음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자기도 이거 하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뭐 연락하겠다 뭐 하겠다 뭐 막 그러더니 근데 뭐 그러니까 그분은 없어요. 근데 뭐 다른 패널 나올 때마다 그 패널을 혹해서 이거 좋겠네요. 이러고. 그런 분이군요. 다음 방송 나오면 다음 패널에 혹해서 이거 좋은데요. 막 이러고 말뿐이야. 근데 그리고 근데 예전에 1억이었는데 아직도 1억이야. 근데 평생 1억일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진짜 이 나중에 이게 돈이 아니 당신 이야기야? 아니지. 누구 기억이 안 나요. 감동을 해요. 그 이상한 여자네. 누구야? 이상한 건 아니고요. 확실한 건 박시성을 써. 아니. 그리고 무슨 연구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실적이 전혀 없어. 그래요? 이거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돈을 못 벌 팔자인 여자분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런 거지. 그렇죠. 오늘 소기울하다. 진짜. 진짜 오늘 나의 굴욕적인 날이다. 마치고 얘기해요. 아니 바빠요 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좀 근데 갑자기 제가 좀 약간 지금 뭔가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이런 생각이 좀 머리가 좀 띵하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소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늘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가정용은 누진제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틀기가 너무 겁이 난다. 근데 반면 이 산업용 원가 이하로 공급하니까 또 이 전기 과소비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구조, 이 소비의 패턴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서 산업용 전기 너무 싸잖아요. 이유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측면이 있죠. 이거 진짜 분노. 그래서 정부도 2018년까지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로드맵을 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보면은 매우 종류가 다양해요. 산업용도 있는데 산업용 안에서도 경부화 요금이라든지 이렇게 용량별로도 그다음에 그 계약별로도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한번 쫙 펼쳐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도 하고 탈핵도 하고 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조율 작업을 한번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전기요금 하면은 다들 그때부터 벌써 얼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전기요금은 꺼내면은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전기요금 하면은 아주 공포증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냉정하게 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렇게 오르는 것이 에너지 효율 산업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나 다른 곳에도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건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냥 건물 막 짓잖아요. 그런데 적정의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요금이 확보가 되면 이제 집을 짓거나 어떤 것을 할 때도 에너지 효율 부분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효과들도 같이 저는 좀 봤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끝으로 김지석 소장님,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려면요. 물론 이 소장님처럼 열심히 에너지를 생산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이 전도사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이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인허가를 받는 땅이 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주민들이 뭐 이런저런 민원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받아들여서 좀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래요, 자꾸. 그다음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막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좀 풀어서 좀 혐오 시설처럼 취급받거든요, 이게. 근데 혐오 시설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 길게 보면은 이제 뭐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막지만 말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빼고는 저는 뭐 특별히 뭐 원하는 거 없고요. 근데 이게 정책이 바뀌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다고 막 해야 된다고 또 해야 정부에서 그걸 듣지. 일부 사람만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적당한 규모로 잘 하시면 정말 깨끗한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좀 건의 좀 하시고 정부에서는 그런 건의가 좀 반영해가지고 좀 인허가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땅을 인허가 해주는 거 이거 좀 약간 좀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유진 위원장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또 이런 정책 펼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산업부는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제도들은 저는 많이 나아질 건데요. 가장 큰 장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갈등입니다. 근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첫 번째는 시민들이 지역분들이 몰라서 태양광 손해다라고 막연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악성 민원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지자체는 재생가능 에너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역으로 저는 풀어가지고 산업부가 권한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자체 예산과 인력도 주면서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니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서 전력 자립률을 지역별로 좀 높여달라. 대신에 시민 참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갈등 조절하는 역할도 지자체가 좀 해라. 그러니까 산업부가 다 못해요. 결국 지역 갈등은 지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돈도 안 주고 책임만 지역별로 태양광 늘리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권한과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에 나눠주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는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분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권한이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에 에너지 전환하면서 이 지역별로도 에너지 분권을 좀 가지고 가서 그래야지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는 꼽사리다 164회. 오늘은 지난 여름을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구었던 탈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핵 원전 그거 엄청 위험한데 내 집 뒷마당에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요. 근데 이게 산업이나 경제, 이권과 뭐 워낙 단단하게 이게 맞물려 있어서 참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매듭인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먹는 것도 뭐 싸고 맛있으면 다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 또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에는 뭐 에너지 그냥 값싸게 팍팍 쓸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안전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개인 자격으로 와주신 김지석 태양광 발전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주 최고의 광고 천재 선대선 오빠 계속 찍찍하던데 수고 많으셨어요. 되게 피곤한가 봐. 나이 들면 다 좀 힘들어요. 불쌍하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